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거 엄청난 각오 아닙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 난 서서 죽는다. 뛰다가 죽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동훈의 독한 마음일까? 요건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잘 들어보시면 어떤 절박함의 표현일지 아니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2번이고 이번 총선은 22대고 오늘은 22일이 남았습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뛰는 공동선수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운명이 걸려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박상현 교수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승리가 절박하다. 단순히 그렇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누굴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진정 어린 호소 호소.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취지 얘기까지 곁들였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는 일이냐,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이지, 여권 전반이 승리를 하자고 하는 일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저 얘기를 하면서 오늘 꺼내지 않은 말은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두 인물과 관해서 본인이 최근에 강한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앞에 깔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차 갈등 때 예. 봉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에 또 갈등이 빚어진다면 더 본질적이고 더 크게 갈등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저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총선 패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뭐 용산의 레임덕을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게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예. 저는 뭐 용산이 일부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그거는 개인의 입장일 뿐이다라고 용산에서 해명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뭐 자진 사퇴라든지 양보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이종섭 대사 건 같은 경우나 또는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거는 자칫 인사권에 대한 개입 이게 총선 패배가 되면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쉽게 야당이 장관 회의만 통과시켜도 버텼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여당 비대위 지도부가 얘기한다고 지금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지금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비례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공천에 예. 대해서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공천 또 바꿔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겠네요. 자유한국당이 호떡 공천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순번을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2번인가 3번을 바꿔가지고 호떡 공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한동훈 리더십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예. 물론 일부 저는 뭐 봉합 또 어정쩡한 봉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산에서는 뭐 한 명이 뭐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 예. 또 당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남 인사들을 갖다가 뭐 좀 약간 전진 배치하는 이런 모양새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본질적인 어떤 그 국정 운영 기조 또는 당의 공천에 대한 어떤 그 상호의 어떤 그 주도권 싸움.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터지면 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화면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 그 두 인물과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대통령실에서는요 이종석 문제될 거 없다. 그리고 황상무 자진 사퇴 그런 거 없다. 어제 이 입장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대립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한번 들어보죠. 목소리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소모적인 정쟁으로 총선 이렇게 앞에서 다른 이슈보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우리 입장 그대로입니다. 맞서는 거예요. 최수영 전이요. 그런데요. 보수층, 그중에서 약간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보수층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오늘도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를 굉장히 비판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지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그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강경 보수층에서는 아니 왜 문제만 되면은 왜 우리는 다 사퇴하느냐, 사퇴하고 뭐 후보 바꾸고 이렇게 하느냐. 실제로 저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사람들 사퇴도 안 시키는데 우리는 무슨 5.18 얘기만 하면 사퇴시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한번 들여봐야 될 거는 이게 당내 경선과 선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내 경선은 당내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예. 선거는 팔짱을 끼고 있는 관전자들을 얼마나 더 끌어들이냐가 게임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쪽 진영으로 다 수렴된 그 지지층을 빼고 난 많게는 15% 정도의 스윙 보우터들을 누가 끌어오느냐 이게 게임인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그러면 선거에서 지고 이종섭 황상무가 살아남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황상무 이종섭이 사퇴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국민의힘과 여권에 좋은 겁니까? 이거는 누가 물어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논쟁의 시간이 아니고 예. 지금은 갈등의 시간도 아니고 지금은 빨리 출구를 짜고 그다음에 빨리 시간 싸움에서 승리해서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좌고 우면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도권 후보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지지층의 그 강성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예. 당내 경선이 아니라 중도를 뺏어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다.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팔짱 끼고 있는 관전자들을 얼만큼 끌어들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 저는 그거는 분명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총선이 오늘로 22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조치 취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런 선거 전국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지지율에 굉장히 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실의 말씀이 100번 맞아요. 아무리 100번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 현재 이 선거 기간 중이라고 하는 엄중함, 그 민심의 어떻게 보면 흐름, 여기에 우리 전체, 특히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모두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망이죠, 뭐. 현재 수도권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최근에 두 사건. 정치하는 건 진실과 진실 밖에 쌓인 인식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건데 현재 국민분들, 수도권 민심의 인식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김광삼 변호사 지금 들어보시면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수도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요구를 했어요. 이종섭, 황상무 두 인물에 대한 어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종섭 호주세는 즉시 귀국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했거든. 거치에 결정하라고. 근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봉합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봉합은 될 거다. 시간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사안을 좀 달리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황상무 수석의 저 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자체 가지고 뭐 우리 뭐 정부에서 언론을 강압하거나 뭐 압박하거나 그런 일이 뭐 이전 정부에 있을지언정 없다. 그런 시스템도 없다. 이 말 가치고는 사실은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뭐 논란 여부 자체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사퇴시켜야 하는 거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그렇죠. 그건 뭐 거기에 대한 변명 예. 같은 필요 없고 이제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예. 뭐 지금 용산에 그런 어떤 논리적 근거는 상당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뭐 공수처에 문제가 있고요. 또 국방장관을 뭐 출국 금지 2번이나 시키고 이런 것 자체는 문제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예. 고발된 피의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피의자를 출국 금지가 돼 있는 피의자예요. 예. 그리고 호주대사 임명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마치 도피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걸 도피가 아니다 이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설득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용산 자체는 상황과 현실을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예.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논리만 앞서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고 가장 이 상황과 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예. 바로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거든요. 지금 뭐 3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급하다,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3명 후보자 말고도 다른 후보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용산만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간의 억울한 측면이 있고 예. 오해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여론을 따라가는 거고 더구나 총선에 얼마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도권 후보자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유는 예. 총선이 위험하니까 아우성 치는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제일 피해자는 누구예요? 바로 윤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단순히 어떤 논리적이랄지 억울한 측면을 생각할 게 아니고 예. 총선이라는 거 또 거대한 정치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감정의 문제로 갈 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좀 봉합이나 수습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뭐 황상무 사퇴할 거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자진해서 귀국하라고 하는데 예. 이게 완화된 표현이죠. 사실은 호주 대사 임명한 걸 철회하라는 말인데 차마 그렇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해석하시는군요.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자진 입국하라 이 정도의 완화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용산도 그 뭐 의미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선홍 전 행정관은 좀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민주당은 이 사태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선거를 생각한다면? 뭐 근데 뭐 국가나 뭐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빨리 이 문제가 정리돼야죠. 그러니까 이종석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감정선을 건드린 것 같아요. 감정선. 국민의 감정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인사인데 예. 호주 대사 저렇게 좋은 데로 보낸다고? 그리고 평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던 공정이 사실은 법적으로 또 서초동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인데 이거 피의자인데 왜 좋은 데 보내지? 그동안 한 말에 약간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은 복잡한 문제고 또 하나는 황상무 수석 이야기 논란은 사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다. 빨리 사퇴를 시켜야지 이 문제가 좀 정리될 수 있다. 황상무 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완전히 이제 뭐 겁박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과거 정보사 뭐 군인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정권에 비판적인 칼럼 써서 기사 써서 내가 그 정보사에서 칼로 찔렀어.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정 언론을 지정하면서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이 과거에 본인이 있었다. 전직 그 정보사 전 회사 자기의 전 회사에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선거운동 하다가 누가 이종섭 황상무만 사퇴하면 뽑아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한 3-4명만 하면은 아마 그냥 이거는 빨리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한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입을 빌려서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빨리 처리가 되지 않고 만약에 후보 등록 이후에도 길어진다. 예. 그러면은 후보들이 뭐 오늘 뭐 전북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 그 출마자들이 예. 이거 비례 선거 잘못돼가지고 사퇴하겠다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정리 안 되면 나 뭐 할 거다 이런 입장까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추가로 드리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얘기했어요. 그 공천자들을 만나서 자리에서 내가 22일 남았는데 죽어도 서서 죽겠다. 뭔 각오 같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들으셨어요? 저는 그것도 오늘 이제 뭐 메시지 던진 것도 예. 사실은 다 용산에 바라보고 용산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들렸거든요. 지금 이게 선거가 이렇게 지금 중대하고 다시 이제 판세가 약간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예. 왜 다시 선거 전면에 왜 다시 용산이 등장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지만 예. 어쨌든 판세가 다시 약간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재역전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재역전의 약간 핵심에는 용산의 등장이 있는 거예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이 언론에 알려진 게 3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3월 초부터 뭐 조국 혁신당 예. 뭐 이게 창당하면서 이제 그거랑 약간 맞물린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갑자기 이제 용산이 전면에 등장하니까 인기 없는 용산 등장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서울 수도권의 중도층한테 이렇게 목매단 후보들은 예. 이제 감정선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최수영 전 의원께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용산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편함이 있고 오늘 그런 각오를 표시한 거는 그런 걸 다 반영한 거다. 이런 해석이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장을 이기는 경제 없고 민심을 이기는 정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막 홍수 피해가 우려돼가지고 막 강물로 막 물이 치고 있는데 그때 뚝을 더 쌓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빼주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까? 뚝을 높게 쌓는다고 예, 그 물이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그건 순진한 생각이고요. 오히려 물길을 터줘서 그 물을 빼내는 그래서 그 수위를 낮추는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요? 정치는 시간의 싸움이고 생물이라는데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겠다. 그게 저는 서서 죽겠다는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용산이 이제 화답할 시간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